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게 이게 나이대도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물었을 때 나이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족 사항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직업이 무엇인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50대하고 40대하고 30대하고는 또 투자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50살인 분들도 이제 학군부에 40대에 들어와서 50대가 된 분들도 참 많은데 이제 우리 학군부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보면 직업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40대 지내서 50대 되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퇴직 문제. 보통 이제 전업주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남편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애들 정렬을 어떻게 하고 이걸로 노후에 어떻게 지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막연히 생각보다 그 정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이러다가 우리 부모는 90세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100살까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직업이 좋다고 그래도 60살 이후까지 정말 활발하게 돈을 벌기는 힘든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버는 돈으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 3, 40년을 매겨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40대 초다 이러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러면은 전 첫째 대출은 이자가 내 그 수입의 3, 40%는 안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늘 너무 험하게 살지 말자는 주의라서 너무 아끼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는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돼가지고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우리 부부가 50살인데 저는 마지막 기회를 해가지고는 압구정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압구정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압구정동의 가격이 뭐 한 40억, 50억 돼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랬는데 거기에 알죠 여러분 이중주차대가 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 70살 정도 되면 아마 새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이자를 물면서 그 이중주차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지 안 그러면은 그보다 약간 급지는 낮아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충분히 거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하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것도 하면서 그 대신 급지는 그보다 좀 낮게 뭐 개포나 아니면 뭐 대치나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여윳돈이 또 생기면은 또 나머지 저는 1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시면서 하려면 수입이 뭐 연금 이런 거는 솔직히 턱없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이제 그 동호수 추첨 그러니까 그 조합원 분양 신청해서 30대 평이 되면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채 정도는 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사는 것도 저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생활비를 하고 이렇게 쭉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50대가 되어서 더 상급지로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직업도 괜찮고 나이도 이제 45세 전이다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나라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기를 내서 한번 베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작년 11월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작년 9월에 그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최신시 그 큰 병원에서 온몸을 스캔을 떼가지고는 건강검진을 작년 9월에 다 받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고 제가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가장 상처를 주는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9월 달에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나서 바로 9월 3일 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그 10월 달에 그냥 알고 있던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그냥 간 김에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 좋은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는 11월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병원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했을 때 우리 학군부 분들이 병원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내 수술할 때 그 앞에서 면회도 안 되는데 진을 치고 여러 명이 다 기다려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팠는데 하나도 안 외롭게 너무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좀 사고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좀 힘들고 좀 불편해도, 그래도 봐야 될 사람이니까, 뭐,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관계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건강해야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학군부라는 그런 카페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집에 큰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한테 의논을 해주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오래 살자 이런 것보다도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학군부 대장으로 있을 수 있는 날짜가 5천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똘똘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럴 때까지만 저는 학군부 대장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금 주변인들이 슬퍼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학군부랑 인연이 된다면은 어쨌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